안녕하세요. 최창호의 컬러 매니지먼트 강의 오늘은 29번째 시간입니다. 핵심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죠. 이번에는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걸 한 다음에 색상 설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나면 그 결과, 품질이 어느 정도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은 색깔을 판단을 하는 모든 사용자, 컴퓨터 화면에서 색깔을 정확히 보아야 되고 그 상태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모든 직업종의 작업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모니터에서 나오고 있는 그 색깔을 신뢰할 수 없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은 무엇인가 정리하면, 캘리브레이션은 원하는 기준에 맞도록 모니터의 상태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핵심은 조절하는 것. 조절한단 말은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죠. 밝기가 변화가 있든 그레이 밸런스가 변화가 있든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중요한 거는 기준이 있다는 거. 그 기준은 자기가 원하는 딱 특정한 기준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기준이 뭔지는 물론 밑에 나오겠죠. 어쨌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특정한 기준에 맞게 이 모니터의 디스플레이가 작동을 하도록 그 상태로 강제로 조절하는 것, adjust하는 것을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한다. 그 원리는 무엇인가? 모니터는 RGB 기기니까 모니터에 체계적으로 RGB 그 단계를 정해서 RGB 신호를 구성한 다음에 그 신호를 디스플레이를 시키고 그 디스플레이가 된 실제 색상이 LAB 혹은 XY 같은 디바이스 인디펜던트 컬러로 어떤 상태인지를 측정을 해서 이 모니터는 현재 어떤 RGB 신호를 보내면 어떤 실제 색깔이 나온다는 것을 프로파일로 데이터화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방금 설명했던 내가 원하는 밝기라든가 그레이 밸런스까지도 강제로 조절해서 그 상태를 맞출 수 있는 어떤 커브 같은 거를 만드는 것, 그 모든 것을 한 개의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 속에 담는 것을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의 결과는 당연히 모니터 프로파일이고 그 모니터 프로파일에는 두 가지의 효과를 가진 어떤 데이터가 들어간다. 첫 번째 데이터는 밝기와 그 다음에 흰색의 색깔과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한 그레이 밸런스와 그 다음에 블랙부터 화이트까지의 여러 그 색깔들의 밝기 분포 같은 거를 강제로 조절하는 캘리브레이션 커브라는 것, 그게 한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RGB를 어떻게 보냈을 때 실제로 어떤 컬러로 등장하는지를 측정해서 넣어놓은 프로파일 데이터, 그렇게 두 가지가 모니터 프로파일 속에는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두 가지를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하셔야지 모니터 프로파일의 역할을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은 실제로 이제 하려면 모니터를 항상 약 15분 이상 워밍업을 시켜 두어야 되는 것이고 켜 두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모니터의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이라 그랬어요. 모든 자동 조절 또는 그걸 비롯한 어떤 거라도 모니터의 캘리브레이션 도중에 뭔가를 변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있다면 전부 다 제거하는 것이다. 무엇까지도 거기에는 포함된다고 말씀드렸냐면, 일부 PC 노트북을 제가 PC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해봤다가 한번 어떤지 테스트를 해봤더니 그 PC 노트북은 파워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았을 때 자기가 스스로 계속 뭔가 모니터의 밝기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도중에 일정한 값을 컨트롤할 수 없었기 때문에 캘리브레이션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포함해서 모든 조절을 가져오는 것, 설정을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원하는 기준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주고 무언가 값을 입력한 다음에 이렇게 맞춰달라, 즉 이렇게 조절을 해달라라고 그 기기와 캘리브레이션 하는 기기, 즉 캘리브레이터와 그 다음에 그걸 연결시켜서 함께 작동하는 소프트웨어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이 캘리브레이션을 하려면 새로 나온 XDR 디스플레이를 가진 맥북 프로 같은 거 이외에는 전부 다 그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하는 일종의 기기가 캘리브레이션 기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 그래서 어쨌든 어떤 기준을 넣어야 되는가? 첫 번째 밝기, 그 다음에 두 번째 흰색의 색깔, 그 다음에 감마라고 하는 것 세 가지. 항상 감마는 그 모니터에서 블랙부터 화이트까지 그 사이에 신호에 대하여, RGB 신호에 대하여 어떤 밝기 분포로 RGB가 각각 등장을 하는지 그 밝기 분포 곡선을 감마라고 하는 것이고, 그 감마에는 특정한 어떤 숫자가 적혀 있는 게 있어요. 2.2 또는 뭐 1.8, 2.0 그러면은 특정한 밝기 분포를 가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감마 2.2니까 세 가지 기준 중에서 감마는 그냥 2.2라고 고정시키고 제껴 놓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준은 두 가지다 그거지, 그죠? 실질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 익숙하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는 기준은 두 가지다 그 뜻이에요. 그럼 그 두 가지가 첫 번째 무엇인가? 휘도, 영어로는 luminance라 그러고, 이 휘도는 모니터의 흰색의 밝기가 어느 정도 밝으냐, 그거를 휘도라고 그러고, 단위는 칸델라 per square meter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70 칸델라, 보통 우리는 요새는 니트라고 하는 말을 가끔 쓰죠. 그것도 같은 말이 170 니트, 200 니트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 바로 휘도예요. 흰색의 밝기를 말하는 것이다.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이트 포인트는 흰색의 밝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밝기도 중요하지만 흰색이 어떤 종류의 흰색인지가 또 서로 다르죠. 따뜻한 흰색이 있고 푸른 흰색이 있고 붉은 흰색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흰색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 흰색, 화이트 포인트는 그 흰색의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이 흰색을 뭐라고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흰색의 종류가 정해질 것이고, 정해지면 그것을 기준으로 전체 그레이스케일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의 색깔인 화이트 포인트를 설정을 해야 된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화이트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로 명령을 하는데,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XY 값으로 입력을 해서 명령을 하든가 아니면 켈빈 값, 몇 켈빈이라고 5000 켈빈, 5700 켈빈 이렇게 켈빈이라고 세곤도, 상관 세곤도를 입력을 해도 되는데, 세곤도를 입력을 해서는 자기가 사용하는 조명과 그 아래에서 프린트를 놓고 화면과 비교해서 매칭을 하고 싶을 때 매칭을 얻을 수 없다 그랬죠.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 포인트는 XY로 입력을 해서 정확한 포인트를 찾아가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기가 5000 켈빈이라고 하는 기준에 거의 부합하는 조명을 쓰고 있고, 그 조명 아래에서 프린트를 보고 모니터와 비교한다면 당연히 모니터는 5000 켈빈에 정확하게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한다?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되지 않아요. 항상 모니터는 자기가 사용하는 조명보다 약간 색온도가 높아야지 서로 모니터와 그 조명 아래에서의 프린트는 매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켈빈으로는 할 수 없고 XY 값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설명을 이미 드렸죠. 이따가 그걸 다 각자의 상황이 뭔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떨 때는 뭐 XY를 뭘 넣는다 말씀을 드릴 수 없으나, 대표적인 경우는 어떤 값을 입력해서 하면 편리한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입력을 해서 기준을 세 가지를 넣어서 캘리브레이션 해요. 할 때 그 학생들한테 수업을 할 때도 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자기가 해결할 일이에요. 그걸 제가 다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는지를 열거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끝났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최종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최종 결과가 내가 의도했던 이 휘도니 뭐니 하는 기준 값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비교해보고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X, Y를 이렇게 입력을 했다면 그게 실제로 얼마나 가깝게 나왔는지, 휘도를 이렇게 입력을 했다면 그 휘도가 실제로 얼마나 비슷하게 나왔는지, 그 다음에
이건 따로 입력하는 것은 없지만 내 모니터의 블랙 루미넌스, 즉 검정, 블랙의 휘도, 블랙도 그 LAB 같은 게 또는 칸델라 같은 게 0이 아니에요. 약간의 밝기가 있어요. 그 블랙의 휘도도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감마 2.1을 맞추기 위해서 커브를 어떤 식으로 조절을 했는지 나중에 그 i1 프로파일러 같은 소프트웨어는 끝에 보여주거든요. 그 커브의 모양도 보고 이것이 정상인지 아닌지도 확인하고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시고 그 결과가 다 자기의 기준에 부합하면 이제 모니터는 캘리브레이션이 된 것이다. 그러고 나면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의 결과가 뭐라고요? 모니터 프로파일이라 그랬죠. 모니터 프로파일은 맥이나 PC에 적절한 그 폴더 안에 캘리브레이션이 끝나면 자동으로 저장 이름 붙이고 저장 누르면 저장이 되게 돼 있어요. 그건 뭐 자동이니까 어떤 폴더를 특정하게 찾아가서 하실 필요 없고요. 그렇게 어떤 특정 폴더에 모니터 프로파일이 이제 작성이 되면 그것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포토샵의 색상 설정에 가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확인하는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것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PC를 사용하시면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하기 이전에 포토샵이 켜 있으면 그거 껐다가 다시 켜 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다 그랬는데, 아까 감마는 거의 특정하기 때문에 그건 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고, 휘도하고 화이트 포인트는 좀 자기가 맞는 환경을 찾아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 그랬죠. 자, 그럼 일단 휘도, 루미넌스부터 한번 봅시다. 그 책에 보면 141페이지에 그 표가 있는데 그 표를 약간 제가 수정을 했어요. 수정하는 것이 낫다 싶어서. 자,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i1 프로 같은 기기를 가지고 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i1 프로파일러 같은 소프트웨어에 물려서 자기의 그 작업장의 테이블 위에서 밝기를 측정을 할 수 있다고 쳐봅시다. 물론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면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i1 프로파일러에는 지금 작업장의 그 데스크에서의 조도가 어느 정도 몇 룩스이기 때문에 측정을 하면 몇 룩스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상황이라면 모니터의 휘도, 루미넌스는 몇 칸델라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장을 해줘요. 거기 숫자가 나와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는지는 에피소드 8인가 보면 다 나오죠. 다시 보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테스트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그 권장값은 적절치 않아요. 전혀 적절치 않아요. 그래서 그 권장값을 항상 추가적으로 조절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측정을 한 경우라면 그 i1 프로파일러가 권장하는 모니터 휘도인 칸델라에 1.35에서 1.4를 곱해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5에서 40%를 더한다 그런 뜻이죠. 제일 쉽게 말하면 거기서 100칸델라가 적절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한다면 130, 5, 6, 7, 8, 9 또는 140 정도를 입력을 해서 모니터 휘도를 설정하시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럴 경우도 있고, i1 프로파일러는 없지만 내가 어쨌든 어떤 기기가 있어서 내 작업 테이블에서 조도가 몇 룩스인지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또 쳐봅시다. 그러면 그 나온 조도를 가지고 어떻게 모니터 휘도 값을 계산을 하든가 하면 그 조도 값의 제곱근을 구하신 다음에, 책에서는 제가 6.8을 곱하라고 그랬는데 조금 그 숫자를 높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7.1 정도를 곱하시는 거예요. 뭐 7 정도라고 해도 괜찮고 일단 스타팅 포인트로 7.1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예컨대 900룩스다 내 테이블에서의 그 조명의 밝기가, 그러면 900의 제곱근은 30이지. 그죠? 30이니까 30 곱하기 7 또는 뭐 7.1 정도 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900이라면 쭉 올라가면 거기에 매칭하는 게 210이라고 딱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테이블에 조도가 만약에 700룩스 정도 된다면 180 한 뭐 3칸델라 모니터가, 그 다음에 자기의 그 테이블의 조도가 뭐 한 1100룩스 정도 된다면 모니터는 230 한 3, 4칸델라 정도라고 입력을 하시면 그 모니터의 화면 색상과 자기가 그 조명에서 앞으로 보게 될 프린트의 밝기가 거의 일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자, 그 방법이 있고, 그러나 불행히도 모든 사람이 그런 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죠?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물론 이것도 모든 사람들이 쉽게 쓸 수는 없지만, 예컨대 저희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는 제가 수업 첫 시간에 우리가 늘 보는 그 테스트 프린트 화면 있죠. 그 이미지를 정확한 색깔로 프린트한 기준 프린트를 한두 장씩 나눠줘요. 그러면 그런 기준 프린트를 가지고 있다면 자기의 작업장에서 자기 모니터의 밝기, 즉 휘도를 굉장히 쉽게 결정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자기 눈으로 본 그 느낌이기 때문에 무슨 185칸델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볼 때 그 모니터 화면의 흰색의 밝기와 내 프린트의 흰색의 밝기가 거의 같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는 자기 눈으로 봤을 때 얼마나 비슷한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기준 프린트 같은 걸 가지고 있다면 그 프린트를 책상에 딱 깔아놓고 그 이미지를 모니터에 띄워놓고 그 조명 아래에서 모니터의 밝기를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밝기를 맞춰보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해보시면 알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적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10번을 하든 15번을 하든 조금씩 적응을 하면서 밝기를 맞춰나가. 그래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은 아무리 봐도 거의 똑같은 상태가 되었네 라고 한다면 그 모니터에서는 그 밝기가 맞는 거예요. 지금 그 작업장에서는. 그러면 그때는 그걸 고정하시고 변화시키지 마시고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하실 때 밝기는 네이티브로 하라. 그렇게 설정하는 게 있거든요. 즉 밝기를 휘도를 조절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면 그 밝기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그렇게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자기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빨간 색깔로 이렇게 줄 그어놓은 거는 아이온 프로파일러는 이런 조도일 때 이런 휘도를 모니터 그 캘리브레이션에 입력하라고 하는데, 이런 거의 직선이 나와요. 그것은 너무 어둡고 거기에 1.35에서 1.4배를 곱한 값을 휘도로 사용하라. 그래서 이게 제가 수정 권장하는 권장 휘도 값인데, 그러면 그 권장 휘도 값이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120도 있고 100도 있을 수 있고 뭐 300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많은 범위 중에서 권장하는 것은 여기 정도부터 여기까지다. 왜 여기 정도부터 여기까지 범위가 있는가? 여기 보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조도가 600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조도가 대략 1200이에요. 그러니까 작업장의 데스크의 조도가 거기에 도달하는 빛의 밝기가 600에서 1200 사이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600 이하면 어떻길래 작업 자체를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나 600 이하가 되면 조도가 600 이하가 되면 그 작업장에서 내가 그 조도 600 이하가 되는 상태에서 프린트를 보고 모니터에 매칭하기에는 프린트가 살짝 어둡게 보이게 돼 있어요. 충분한 디테일을 우리가 구분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600룩스 정도는 되는 것이 좋겠다는 거고, 반대로 그럼 밝으면 좋긴 좋죠. 그러나 너무 밝으면, 그래서 1200룩스를 만약에 넘어선다고 하면
그 작업 1200룩스가 넘는 그 조명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기가 조금 뭐랄까요? 부담스러워져요. 너무 밝아. 그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200룩스가 넘어가면 만약에 1400룩스 정도 되는 작업장이라고 쳐봅시다. 그렇다면 모니터가 몇 칸델라가 나와야지 그 밝기를 받쳐주는 거 260 칸델라가 나와야 되는데 260 칸델라가 모든 모니터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최신의 그런 뭐 컴퓨터 모니터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면에서도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사이 어딘가가 제일 좋고 800에서 1400이면 딱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사이 정도가 좋다. 만약에 900룩스 정도 되는 작업장이라면 모니터의 휘도는 210 칸델라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다. 자, 휘도는 그렇게 하시고, 제가 가르치는 지금 학교 SBI라고 하는 학교에서는 그 특정 강의실마다 밝기가 꽤 다르거든요. 그 강의실에서는 230 칸델라 정도가 적합하고, 그것은 왜냐하면 그 강의실의 밝기가 거의 1100룩스 정도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휘도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화이트 포인트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이것도 모든 작업장의 환경을 제가 알 수 없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으나, 만약에 아까처럼 I1 같은 그런 측정 값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기 테이블에서 그 조명을 측정을 하면 XY 값이 나온단 말이죠. XY 값이 나오면 그 XY 값에서 X는 0.02로 Y는 0.02 정도를 뺀 값으로 먼저 입력해서 화이트 포인트를 캘리브레이션 해보세요. 그러면 거의 맞을 확률이 높아요. 그 첫 번째. 그거 없어. 그럼 어떡하는가? 크게 세 가지 전형적인 경우로 나누어서 봅시다. 일반적인, 요새는 LED가 대세니까 LED를 많이 쓴단 말이죠. 일반적인 LED 종류가 많으니까 다 모르겠고, 일반적인 LED다 그러면 X는 0.3, Y는 0.32 정도를 입력해서 캘리브레이션 하시면 비슷해요. 그 다음에 좀 전까지, 물론 요즘도 많이 쓰고 있는 일반적인 3파장 형광등이 있어요. 뭐 품질이 매우 좋은 그런 거 말고 한 개 뭐 3,000원 정도 하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가격의 일반적인 그 소위 백색 전혀 누르스름하지 않은 그런 3파장 형광등을 사용하고 있는 작업장이라면 X는 0.32, Y는 0.345 정도를 입력하시면, 그래서 그 출발하시면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5000 켈빈에 가까운 표준 광원 같은 거, 그것이 뭐 LED이든 3파장, 5파장 뭐 형광등이든 그런 표준 광원 같은 걸 사용하신다면 X는 0.333 정도, Y는 0.345 정도를 입력을 해서 스타팅 포인트로 쓰시면 꽤 빠른 시간 내에 자기가 원하는 화이트 포인트를 찾아가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출발점으로 활용을 하시면 훨씬 빨리 가실 수가 있다. 자, 핵심을 정리하면 이 어떤 종류의 모니터를 사용을 하든 어떤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든 중요한 것은 그 모니터의 흰색의 색깔과 밝기는 그 작업장에서의 내가 들고 있는 흰 종이는 물론 푸르지도 않고 누르지도 않은 흰 종이를 말하는가요? 그 흰 종이의 색깔과 밝기와 일치하는 것을 찾아내야 한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 포인트하고 휘도 루미넌스 값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작업장에서 정해진 거예요. 특정한 작업장에 맞는 휘도 값과 화이트 포인트 값이 있으니까 그거를 찾아 나가야 된다. 두 번째 됐고, 그러면 이제 늘 지난번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들고 다니는 노트북 컴퓨터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노트북도 자기가 작업하는 곳은 한 군데는 정해진 것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맞는 것을 방금 우리가 정리한 대로 하시고, 그거는 한 개는 최소한 붙박이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떤 기능을
활용하시는 것이 뭐랄까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편리한가 하면 만약에 애플 그 근래 노트북을 친다면 밝기도 자동으로 조절하고 그 다음에 화이트 포인트도 자동으로 조절하는 트루톤이라는 기능이 있죠. 그 두 가지 자동 기능을 그냥 딱딱 체크해 놓고 활용을 하셔도 편리하게 쓸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노트북은 그런 자동 기능을 컨비네이션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 자, 이렇게 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그래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 상태가 지금 어떤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캘리브레이션을 했다고 그냥 덥석 잘 됐거니 다 맞겠거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정확한 결과인지 받아들일 만한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걸 가지고 확인하는가, 저의 책의 앞에 일러두기 가시면 거기 제일 끝에 어떤 웹사이트 주소 있죠. 거기 들어가면 이 책에 관하여 우리가 이런 걸 배울 때 필요한 모든 파일, 이미지 파일을 비롯해서 데이터 파일 같은 것들이 있다 그랬죠. 거기 들어가시면 이 이미지가 있어요. 이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열어주세요. 그래서 보시면 보다시피 여기는 다 그레이스케일이죠. 다 그레이예요. 캘리브레이션을 확인할 때는 첫 번째 그레이스케일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은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프로파일링 이 두 가지가 함께 발생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의 효과는 모니터 전체에 나타나는 흰색의 밝기와 흰색의 색깔과 흰색의 색깔을 기준으로 한 그레이스케일과 그 다음에 흰색과 검은색을 제외한 모든 색깔들, 그레이스케일을 포함한 색깔들의 밝기 분포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것의 결과예요.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니터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로 어떤 화면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유니버설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자체를 체크할 때는 그레이스케일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 화면을 열어서, 이 이미지를 열어서 뭘 확인하는가? 첫 번째, 그레이니까 캘리브레이션이 제대로 됐으면, 그리고 모니터 품질도 좋고 그 캘리브레이터 기기도 품질도 좋고 소프트웨어도 충분히 성능이 좋으면 그 말이죠. 그러면 무엇을 첫 번째 만들어야 되는가? 모든 그레이가 다 그레이로 보여야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어떤 곳이라도 여기 이런 곳에 이런 곳에 이런 곳에 어디라도 그레이가 아닌 붉다, 푸르다, 누렇다, 초록이다 이런 등등의 어떤 색깔이라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즉 한마디로 뭡니까? 중성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중성도가 얼마나 좋으냐. 모든 모니터가 중성도가 완벽하게 나온다 아니고요. 어떤 모니터는 그렇게 아무리 해도 중성적인 게 전체적으로 얻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모니터가 품질이 다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성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반복적으로 캘리브레이션해서 내 모니터는 기대해야 하는 정도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이제 알아야 하는 거예요. 늘 중요한 거. 자기가 쓰는 모니터, 자기가 쓰는 무슨 프린터, 조명, 모든 것이 어떤 특성을 또는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가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가르쳐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중성도. 두 번째, 디테일. 디테일이라는 것은 밝은 것부터 어두운, 이게 제일 밝은 화이트예요. 여기가 제일 어두운 블랙이에요. 즉 RGB 255씩, 여기는 RGB 0씩이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골뱅이처럼 쭉 나가는데 그게 어디에도 뭉치는 게 없이 다 구분이 가능하면 되는지, 그런 뜻이에요. 물론 한 개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구분이 되는 모니터가 잘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인가를 보는 거죠. 특별히 요거를 제가 넣어 놓은 이유는 이게 전체적으로 다 구분 혹시 되지 않더라도 하이라이트와 섀도우는 어느 정도 구분되는지를 또 별도로 확인하시라, 그런 목적으로 여기 넣은 거예요. 여기는 255를 바탕으로
아마 2식인가 1식, 아마 2식 RGB를 줄이면서 4개의 단계를 넣는 거고, 이거는 RGB 0을 바탕으로 2식 올라가면서 이제 4개의 블랙을 넣는 거거든요. 잘 보시면 대부분의 모니터는 아마 여기는 다 구분이 될 거예요. 여기는 구분이 될 듯 말 듯 할 거예요. 아마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당연히 1개 이상은 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내 모니터의 섀도우와 하이라이트는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한지도 여기 이걸 가지고 확인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 이거나 사실 똑같은 겁니다. 공짜로 만들어 놓은 거일 뿐이고, 이거는 이렇게 한 단계씩 넘어가면서 사각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정확하게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성도와 그 다음에 디테일이 어느 정도 넘어가는지를 보시는 거다. 마찬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디테일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는가, 그 디테일이 얼마나 촘촘하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부드럽게 그라데이션이 전개가 되는지를 확인한다. 세 가지죠. 중성도, 그 다음에 디테일, 그 다음에 스무트니스, 얼마나 부드러운가를 이걸 보고 판단을 한다. 여기에서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밑에 줄에서 부드러움을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가 합격이면 캘리브레이션은 잘 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캘리브레이션의 품질은 그렇게 확인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일단 여기 잠시 빠져나가서 포토샵으로 가서 캘리브레이션의 그 품질은 그렇게 확인을 하는데, 컬러도 이제는 그 그레이스케일만 우리가 작업한 게 당연히 아니니까 컬러를 더 많이 작업하니까 컬러가 맞으려고 캘리브레이션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테스트 프린트 이미지를 열어서 캘리브레이션이 되고 지금 곧 설명을 할 색상 설정을 다 적절히 마치고 났을 때의 이 이미지가 색깔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켜서 봐두시면 그 모니터가 어느 정도의 성능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모니터가 지금 적절하게 캘리브레이션이 된 건지 아닌지를 이 이미지만 탁 열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분한 경험이 있다면 금방 눈치를 챌 수가 있다. 이 이미지는 그런데에도 사용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이미지를 가지고 컬러를 보고 쉽게 상태가 어떤지를 판단하는 데도 사용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색상 설정을 어떻게 하는가도 물론 중요하다. 여기 색상 설정까지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포토샵 등의 프로그램에서 뭔가를 열어서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인 거예요. 그까지 해야지만 신뢰할 수 있는 색깔을 보는 준비가 된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냐? 포토샵의 색상 설정하고 인디자인,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의 색상 설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죠. 인디자인, 일러스트레이터는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보이고 포토샵은 모양새가 좀 달라요. 그 내용도 조금 다르고.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포토샵의 색상 설정으로 들어와서 핵심은 무엇인가? 이걸 전체를 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하고 정확히 똑같이 해도 물론 되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핵심은 색 관리가 되도록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 색 관리가 되도록 하는 설정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색 관리 방침이라고 되어 있겠지, 아마도. 여기에 끔이라는 글씨가 나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색관리를 끈다는 거예요. 색관리 방침에 끔이라도 있으니까 색관리를 안 한다는 거지. 색관리를 안 하면 그 작업을 왜 합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지금처럼 영어로 되어 있으면 Preserve Embedded Profiles라고 하는 걸 선택하시고, 한글이라면 아마도 포함된 프로필 유지인가?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그렇게 선택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묻는다라고 하는 거는 한 개만 체크하시고, 여기 요거 복사 붙일 때 물어봐라 하는 것만 체크하시고 다른 건 체크하지 말라 그랬어요.
체크했을 때는 귀찮게 무언가를 자꾸 묻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귀찮음을 겪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건 체크를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이것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는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여기에 제가 RGB를 뭐라고 CMYK 뭐라고 해놓으면 이게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내가 포토샵에서 열어놓은 RGB, CMYK 등의 이미지에 만약에 프로파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때 어떤 프로파일을 거기에 할당해서 색깔을 보면서 작업을 해야 할지를 여기서 미리 일종의 기초식량처럼 또는 비상식량처럼 정해두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아직도 잘 안 와닿는 분들이 있죠. 무슨 말인가?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열었는데 만약에 거기에 프로파일이 없어요. 그럼 뜻이 뭔가 하면 그 이미지에는 색깔이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색깔이 정해진 것이 없으면 색깔을 뭘 정해야지 그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포토샵은 색깔이 뭔가 정해져야지 되는 거거든. 만약에 거기에 진짜 프로파일이 없어 색깔이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으면 포토샵은 아무것도 안 보여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여주긴 하죠. 그 보여주긴 하는 것은 그럼 뭐 어떻게 보여주는가? 바로 여기에서 RGB는 뭐라고, CMYK는 뭐라고 내가 기본 또는 뭐 비상식량으로 정해둔 이 프로파일을 거기다가 임시로 투척해서 딱 집어넣어서 그 RGB들이 어도비 RGB인 것처럼 보여주고 그 CMYK가 Coated Grayscale 2006인 것처럼 보여주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옵션은 역할은 프로파일이 없는 이미지를 열었을 때 임시로 어떤 프로파일을 거기다가 빌려줘서 색깔을 띄게 한 다음 내가 작업을 할 것인가 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뭡니까? 내가 여러 작업하는 이미지에 당연히 미리 프로파일이 있으면 이 설정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다. 아시겠죠? 비상 상황에만 쓰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건 이제 알았는데 그 중에서 무엇을 사용하는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RGB는 일반적으로 어도비 RGB라고 하는 것이고 CMYK는 자기가 디자인을 하면 자기가 주로 거래하는 그 인쇄소가 어떤 식으로 어떤 컬러 공간에 맞게 인쇄를 하는가에 따라서 고르는 것이다. 만약에 그런 거 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알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걸 따라 하시면 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딱. 그 다음에 인디자인과 일러스트레이터는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른 게 있는데 특별히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특별히 무엇이 중요한가? 여기에 CMYK, 색관리 방침의 CMYK, 이게 중요해요. 이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은 우리가 별도로 설정을 하지 않으면 CMYK에 항상 뭐라고 거기 되어 있는가 하면 포함된 프로필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갖다 버리고 그 이미지, CMYK 이미지의 픽셀 값을 유지한다. 그런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배운 걸 다 이해하신다면 CMYK 이미지를 열었을 때 색깔은 온데간도 없고 CMYK 픽셀만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또 CMYK 픽셀만 그 픽셀에는 색깔이 없다 그랬는데 그렇지. 색깔이 없죠. 색깔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내가 여기에 그 일러스트레이터와 인디자인에 여기에 워킹 스페이스에 뭐라고 CMYK를 비상으로 정해두는가 이 프로파일을 가지고 색깔을 보여줘요. 그 이미지에 원래 프로파일이 뭐가 있든 간에 다 갖다 버리고 그거는 없어진 다음에 CMYK 픽셀만 딱 꺼내서 픽셀을 이 프로파일로 해석을 해서 나한테 보여준다. 따라서 색깔이 그 원래 이미지, CMYK 이미지의 의도와 다르게 보일 가능성이 훨씬 많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포함된 인베디드 된
프로파일을 유지하라. 그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페이스팅 할 때 물어봐라 한 개만 하고 다른 건 체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색상 설정이다. 이렇게 하고 OK를 하면 그때부터는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그 다음에 포토샵 등에서 색깔을 신뢰하면서 작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걸 하기 전에 아까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 끝나면 포토샵의 색상 설정에 가서 그 프로파일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확인하는가 하면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어떻게 확인하는가? 여기에 워킹 스페이스 RGB를 누르면 바로 위에, 어떨 땐 좀 더 위에 모니터 RGB라고 하는 항목이 보입니다. 이 모니터 RGB라고 하는 말 옆에 반드시 자기가 캘리브레이션에서 입력해서 저장한 모니터 프로파일의 이름이 거기에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토샵이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 인터넷 등등이 그 프로파일의 정보를 제공을 받음으로써 나한테 신뢰할 수 있는 색깔을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는 왜 디스플레이라고 됐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맥북 프로 XDR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맥북 프로는 거기 모니터 RGB 옆에 그냥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 한다. 거기에 맞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기종들 아니면 모니터 프로파일 이름이 여기에 반드시 나와야 한다. 그런 뜻이죠. 아시겠죠?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컬러를 만지면서 작업을 할 준비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프린터 프로파일 같은 거를 배울 모양인데,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합시다.